자, 오늘은 소양인의 이열병, 이열병 중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은 소갈합니다. 소갈이 뭐죠? 소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갈에 대해서 합니다. 그래서 소갈이 어떻게 나뉘어질 수가 있는 건지, 어떻게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이런 걸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이제 왕호고라고 하는 사람이 소갈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소갈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데 소갈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그냥 소갈, 두 번째는 소중, 소를 다 앞에 붙였어요. 소중.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소신. 그 다음에 네 번째인데 그런 것은 좀 이따 보시고, 이 소라고 하는 거는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줄어들어서 이렇게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몸이 자꾸 여유어가고 이렇게 하는 증상, 뭔가 몸에서 빠져나가고 뭐 이런 증상을 소로 표현을 한 것 같고, 거기에 이제 그 갈증을 항상 동반을 합니다. 이 갈증을 동반하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맨 위에서 나온 것은 소갈, 중간에서 나온 것은 소중, 아래쪽에서 나오는 것은 소신,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쭉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칸을 네 개로 나누고요. 여기는 좀 놔두고, 여기는 이제 소갈, 여기는 소중, 여기는 소신, 여기는 강중, 이렇게 할 텐데, 자, 소갈 보죠. 소갈은 위쪽에서 나오는 증상입니다. 자, 열기가 상근한다. 열기가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요. 열기가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 모든 현상이, 그러니까 위쪽에 열로 표현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위로 올라가니까는 가슴팍, 흉중에 열감이 있으면서 답답합니다. 그래서 번열 이렇게 했어요. 번조, 열감이 있으면서 답답합니다. 세 번째, 열이 위로 올라왔으니까는 이 혀하고 설이 붉고, 그 다음에 입술이죠. 입술이 역시 붉습니다. 그러니까 이 혀와 입술이 다 붉어요. 위로 다 열이 올라와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나서 갈증이 있고, 갈증이 매우 심해요. 하여튼 갈증이 있고 물을 되게 많이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갈증이 있으면서 물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놈이죠. 이놈이 되게 많습니다. 물을 많이 먹으려고 해요. 상다. 그 다음에 소변이 자주 마렵습니다. 소변이 자주 마렵고, 그 다음에 그런데 한번 볼 때마다 양은 많지 않습니다. 양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어디에 속한다?
상초에 속한다. 상초에 속한다. 이게 소갈입니다. 대충 머릿속에 들어오시죠. 두 번째, 소중은 열이 중초에 쌓입니다. 열이 중초에 쌓여요. 열축 어중 열이 중초에 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곡선기, 밥을 먹자마자 다시 배가 고파요. 선기, 밥을 먹자마자 배가 고파서 자꾸 먹습니다. 중초에 열이 있으니까, 위장에 열이 있으면 이렇다고 했죠. 중초에 열이 있으니까 소곡선기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는 게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음식 대상, 음식을 많이 먹어요. 그렇지만은 이게 살이 찌지는 않아요. 불생, 기육, 살이 찌지는 않아요. 많이 먹는데 살이 찌지는 않아요. 갈증이 역시 심해요. 갈증이 이것만큼 심하지는 않습니다. 상소만큼 심하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 갈증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답답한 것은 별로 없어요. 불심번, 이 가슴이 답답한 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소변은 자주 마렵고, 소변은 자주 보러 가고 자주 마렵고, 그 다음에 소변이 어떻다? 달다, 감. 소변이 달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당뇨, 이거는 중소예요. 중소 쪽에서 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는 중초에 속해요. 그래서 동무도 이게 중심이라고 했어요. 이 소갈의 중심은 이거다, 중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소신은 뭐냐? 소신은 열이 아래쪽에 잠복이 되어 있습니다. 열이 아래쪽에 잠복이 되어 있어. 열보고 하, 아래쪽에 잠복이 되어 있어요. 아래쪽이에요, 모든 문제가. 그래서 그 다음에 퇴슬, 대퇴부, 허벅지하고 무릎, 이게 어떻다고요? 마르고 가늘다는 거예요. 허벅지하고 무릎이 마르고 가늘 때는 이걸 의심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퇴슬이 고세하다고 했어요. 고세, 마르고 가늘어. 그 다음에 골절에 산동하다. 골절, 뼈마디가 시큰거리고 또는 쿡쿡 쑤시고, 그 다음에 우리해요. 골절이 산동하다. 그 다음에 물을 마시죠. 물을 마시는데 많이 마시지는 않아요. 음수를 하는데 많이 마시지는 않지만 물을 마시는 즉시 오줌으로 나와요. 이렇게 오줌으로 나와요. 오줌으로. 수즉, 그러니까 즉시, 뇨하, 오줌으로. 물을 많이 마시지 않지만 마시는 즉시 오줌으로 나와요. 오줌의 양이 많아요. 그거는 그 아래쪽에 있고, 어떤 갈증은 같이 나요. 모든 소갈의 종류에서 갈증은 나는 거예요. 갈증은 나고, 그 다음에 오줌은 많다. 소변의 양은 많다. 물은 적게 먹는데, 물은 많이 먹지는 않지만은 소변의 양이 많다. 뭐 하나 빠졌는데?
어쨌든 그리고 다음에 나올 수 있겠구나. 하초. 이거는 하초에 있다. 하초에 속한다.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이렇게 세 가지만 얘기를 했는데 나머지 하나가 더 있다. 이거는 이제 예외로 얘기를 한 거예요. 강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오석 과도지인이 걸리는 병이다. 오석 과도지인 5가지의 돌이야. 그러니까 광물로 된 약재를 많이 먹은 과도하게 먹은 사람들, 과도지인, 오석 과도지인이 걸리는 병이 강중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 약만 많이 먹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실제 내가 몸 안에서 쓰고 있는 진기가 이미 고갈되어 있다. 이미 고갈되어 있어. 이미 다 했어. 진기는 이미 다 하고 뭐만 남아 있어요? 이 돌의 기운만 남아 있어요. 석쇠. 이 돌의 기운만 남아 있습니다. 독유. 돌의 기운만 남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래쪽에 보면은 양도가 뭐예요? 양도가 흥강. 발기가 돼가지고 사그러들지가 않아. 그러니까 강중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불교. 정설. 교합을 하지 않았는데도 정액이 세요. 교합을 하지 않는데도 정액이 세. 이것도 소갈에 속한다. 자, 그러면은 이건 상대적인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소갈. 그래서 소갈이라고 하는 상초에서 나오는 이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가볍다. 세 가지 비해서 가볍다. 경하다고 했습니다. 경하다. 소중은 심각하다. 소신은 더욱 심각하다. 강중은 어떻겠습니까? 강중은 그 아래에 나와 있어요. 기폐. 죽는다는 거죠. 기폐. 이 죽음 자체가 가립이 돼. 서서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겠다. 서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강중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 크게 세 가지고 플러스 한 가지로 해서 왕후가라는 사람이 분류를 했어요. 대충 이제 들어오시죠. 이거를 이제 후세로 이렇게 쭉 넘어오면은 이게 너무 복잡해 보이잖아요, 사실. 이해는 하는데 복잡해 보이니까 이걸 간략 버전으로 이제 한마디씩 정리를 하는 게 거기 나옵니다. 자, 주진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거를 너무 어렵잖아요, 이 용어가. 자, 상소, 중소, 하소 이렇게 해라. 상소, 중소, 하소. 상소. 그러면 상소가 뭐냐? 이렇게. 상소가 뭐냐? 상소는 자, 설상적열이라고 했어요. 자, 설상 혀가 붉고 갈라진다는 거죠. 쩍쩍 갈라져요. 혀가 붉으면서 쩍쩍 갈라진다. 열이 위로 뻗쳤으니까. 그 다음에 대갈하다고 해서 갈증이 아주 심하다. 갈증, 대갈하다고 해서 그래서 물을 찾는다. 이놈. 간단히 그냥 이렇게만 정리를 했습니다. 아주 갈증이 심하고 혀가 쩍쩍 갈라져. 이게 상소야. 중소는
선식이수 밥을 많이 먹어. 선식 밥을 많이 먹지만 빼빼 말라. 밥을 많이 먹는데 빼빼 말라. 그리고 절로 땀이 나고 자한이고, 그 다음에 대변이 굳어 있어요. 위장에 열이 있으니까 대변경 중초에 열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소변은 상대적으로 자주 본다. 소변삭 했어요. 이게 중소고. 그 다음에 하소는 자, 번조, 가슴이 답답하면서 열감이 있고 하면서 물을 찾는다. 이놈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까지 나오지 않은 얘기가 여기서 나온 것은 소변이 기름지다. 소변이 기름지다. 여고 그랬습니다. 소변이 기름지다. 그리고 그 아래는 아까 얘기했던 퇴슬이 고세하다는 것은 아까 나왔었죠. 이 허벅지하고 무릎이 가늘고 마른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여기 대해서 치법을 얘기를 해줍니다. 자, 이 상소는 뭘로 치료하느냐? 상소는 위로 열이 확 올라갔기 때문에 열만 내려주면 되겠다 해가지고 백호탕을 써라. 백호탕이 양면병에서 열을 내려주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죠? 열을 청열시키기 위해서 쓰는 약이, 대표적인 약이 백호탕이에요. 자, 얘는 열만 빼주면 되겠다. 두 번째는 얘는 황년이 들어가고, 황년 저두환을 쓴다. 저두가 뭐야? 저두 이거는 돼지 밥통이에요. 돼지 밥통. 그러니까 돼지 밥통에다가 각종 약재를 집어넣어서 이걸 쪄가지고 환을 만들어서 써요. 이게 없으니까 제가 대략 읽어드리면, 자, 황년 저두환은 이 수퇴지 밥통 한 개를 쓰고 거기에 황년을 집어넣고, 황년이 열을 내려주는 약재예요. 특히나 황년은 중초에 열을 내려주는 약재예요. 그 다음에 소맥초는 밀이에요. 밀을 약간 볶아가지고 거기다 쓰고, 이걸 각각 5냥을 쓰고, 여기다가 천화분을 써요. 천화분. 어떻게 쓰지? 천화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천화분은 이 얼핏 이게 꽃가루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천화분은 꽃가루가 아니에요. 얘는 꽃가루가 아니고, 우리 과루 한울타리의 그 열매 과루실이라고 하고, 얘는 청열하는 데 썼고, 거기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씨는, 이는 이 거담하는 약재로 썼어요. 이게 그 한울타리의 뿌리를 말려가지고 가루로 이렇게 쓴 게 이 천화분이에요. 뿌리. 천화분. 이 천화분이 어떤 목적으로 쓰냐면은, 천화분은 그 열을 빼주고 갈증도 가시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배농을 자라갑니다. 배농이라든지 독소라든지 이런 걸 밖으로 꺼내주는 역할을 써요. 그래서 이 소갈, 당뇨 이런데 천화분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약이 더 들어가 있느냐 하면은,
백복신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백복신은 다른 게 아니라 백복령이에요. 백복령 중에 그 복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다른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쓰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맹문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맹문동 언제 들어가죠? 대표적인 약이 뭐죠? 우리 갈증이 아주 심할 때 여름에 생맥산에 인삼, 오미자, 맹문동 이런 걸 생맥산을 쓰잖아요. 갈증 해소에 되게 써요.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황련저두안입니다. 그리고 돼지잖아요. 돼지고기 소양인한테 잘 맞죠. 속을 차게 해주는 대표적인 그런 우리 그 고기 중에 하나죠. 이런 걸로 해서 이 중소를 취급합니다. 중소를 이제 해소를 해주죠. 그 다음에 이 하소는 어떻게 하느냐? 하소는 아까 이게 소신이었죠. 얘를 낫게 하려면 무슨 약을 쓰느냐? 옛날 그 주진영은 무슨 약을 써야 한다고 했냐면은 육미를 써라 그렇게 있어요. 육미 지황탕을 써라라고 했어요. 그렇죠. 지금 이거는 이 소갈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있어요? 갈증이잖아요. 갈증이 있잖아요. 갈증은 속에 열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 열. 그다음에 이게 이제 하초 신에서 열기를 제거해주면은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그 보험을 하는 거니까 육미를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육미를 써서 당뇨병을 고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육미는 보약입니다. 그러니까는 수십 첩, 수백 첩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장기간 복용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는 육미를 장기간 복용하면은 고칠 수가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하소라라고 하는 게 이 셋 중에서는 제일 심각한 병이잖아요. 얘는 좀 그래도 가벼운 편, 얘는 심한 병, 얘는 더욱 심한 병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육미를 장기 복용하면 될 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주진현이가 정리를 이렇게 한 거고 의학 과목에서 이거를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자면은 그 책에 나와 있죠. 자, 상소, 중소, 하소인데 상소라고 하는 것은 갈이 다음. 자, 갈증이 나고 많이 마신다. 물을 많이 마신다. 중소는 뭐냐? 소곡 선계한다. 밥을 먹는 즉시 배가 고파서 다시 또 먹으려고 한다. 하소는 갈증이 나고 그 다음에 소변을 자주 본다. 그런데 뭐다? 고유. 소변에 뭐가 있다? 기름기가 있다. 소변이 기름지다 라고 하는 거죠. 소변이 기름지다. 하소는 소변이 기름지다. 중소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소변이 달다 그랬어요. 감이라고 했어요. 소변이 달고 하소는 소변이 기름지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한다. 그거 다른 거는 맛을 봐야 되나? 그래야겠죠. 뭐 애들 거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옛날에 저기 아이 소변 먹기도 하는데 뭐. 저기 대변을 갖다가 하는 이런 있었잖아. 요리법을 내가 1년 동안 해봤다니까. 오줌 먹었어 1년 동안. 네. 본인 소금 때문에. 그렇지. 일본 애들이 요리법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막장 헛거더라. 자, 그 다음에 물 때문에 그래. 아니 몸에 좋다고 그래 주는 거지. 근데 당뇨 환자한테 단내가 나긴 않는다. 단내. 그건 그 말이 맞는 거야. 당뇨 환자들 소주 먹고 나면은 바로 들어가면 단내 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그 세 번째, 네 번째에 대한 거 언급한 게 위영님이 언급을 한번 한 게 있는데 강중이에요. 강중. 이건 아까 네 번째 그 소갈로서 소개된 부분이 있는데
자, 강중은 왜 생기느냐? 아까 오석을 과도하게 먹은 사람한테 나올 수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진기는 다 없어졌는데 이 약재, 광물 약재의 그 기운만 혼자 살아가지고 있다는. 그런데 이 사람은 좀 이 부분을 좀 다르게 생각을 했어요. 자, 원인이 뭐냐? 강중의 원인이 뭐냐? 자, 두 가지로 한번 볼 수 있겠다. 탐기색욕이라고 했어요. 탐기색욕. 탐기 이렇게 하고 탐기색욕. 요즘 이런 사람 많던데. 탐 뭐예요? 이게 탐닉하다, 탐독하다. 이게 즐길 탐자예요. 기도 그런 거죠. 기도 즐길 기예요. 그러니까는 색욕을 자꾸 즐기는 사람, 과도하게 하는 사람. 자, 탐기색욕이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게 나옵니다. 단석. 단석이나 아까 뭐 저기나 오석이나 비슷한 거죠. 광물제의 그런 약재죠. 광물의 약재. 이 두 가지로 봤어요. 두 가지. 그러니까는 이 부분도 강중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비싼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은 진기는 내 몸에서 제대로 생리적으로 쓰이는 기운인데 이게 이미 빠져나가고 뭐만 있다? 열사. 아까는 광물의 기운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열사로 표현해서 열사만 홀로 성해가지고 있는 거야. 현상이 어떻게 나오느냐? 음식을 먹으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 끓는 물에 눈이 녹듯이 없어져 버린다. 사라져 버린다. 그러니까 음식을 이렇게 먹으면은 금방 이렇게 소화가 돼버리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강중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끓는 물에 눈이 녹듯이 그렇게 사라져 버리고 이 기부는 날이 갈수록 기부라고 하는 것은 살이죠. 살과 뭐 피부 뭐 이렇게 하여튼 살은 날이 갈수록 빠진다. 일수한다. 날이 갈수록 살이 빠져요. 그리고 소변은 여고유. 소변은 아주 기름지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얘기는 활기가 된 게 사라지질 않아요. 사그라들지가 않아. 그래서 강중이고 그 다음에 불교 정설 규합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 정액을 개설하고 이래서 최고의 난치다. 그러니까 아까 하소의 제일 위중한 형태라고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하소, 신소 있죠? 신소의 제일 위중한 형태, 끝자락에 있는 마지막 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얘기는 전부 옛날, 동무가 한 얘기가 아니라 옛날에 후세 의원들이 쭉 얘기했던 것을 동무가 정리를 한 거예요. 자, 이제 동무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무의 얘기. 소발에 어떻게 양강이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동무의 얘기를 보고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죠. 자, 동무의 얘기입니다. 소갈이라고 하는 거는 이 병에 걸린 사람이 병인이 자 병인의 가슴속이 흉차라고 했어요. 가슴속이 어떻다? 불능 관원하고 활달하다. 관원하고 활달하질 못하다. 관원하고 관대하고 넓지를 못하다. 가슴속이 관대하고 넓지를 못하다. 그래가지고 이게 누고 교소인데 누고 더럽다고 했는데 이게 좁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좁고 완고하고 이런 모양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정반대죠. 속이 가슴 속이 좁고 완고하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러면은 소견자가 천하다. 그러니까는 견문이 되게 일천하다는 얘기예요. 견문이 아는 게 견문이 아주 얇고 그 다음에 소욕자가 속하다. 소욕자는 하고자 하는 바죠. 그러니까 마음인 거죠. 마음만 앞선다는 얘기죠. 견문은 얕은데 마음만 앞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계책이 골똘한 거예요. 계책이 허황된다는 얘기예요. 골똘, 애매모호하고 돌발적이고, 그러니까 허황되고, 계책이 허황되고, 의사가 갓빛, 생각이 모자라. 생각이 모자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마음의 상태가 이런 상황이면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면 이거를 이제 의학적으로 동무가 해석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의학적으로 이제 동무가 이렇게 그린 건데 하여튼 따라가 보죠. 대장의 청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청량이라고 하는 거는 양기 중에서 내가 진짜로 사용이 가능한 양기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대장의 청양의 반대는 뭐냐? 화기, 열기예요. 둘 다 따뜻한 기운인데 하나는 못 쓴 사기고 하나는 제대로 쓸 수 있는 원기인 거죠. 자, 이 원기가 이 아래 위로 올라가 줘야 돼요. 상승해야 하는 기운인데 이게 위로 올라가 줘야 되는데 이게 부족한 거예요. 이 원기 자체가 자불쾌족, 부족하고 날이 갈수록 이 원기가 청량이 소모가 돼가지고 이런 병에 걸린다. 그게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되는지는 아래쪽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내려가 보죠. 그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놨는데 3개가 있죠. 상소, 중소, 하소인데 하소는 없고 상소, 중소만 있습니다. 자, 상소는 왜 걸리느냐 하면은 상소는 이 청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위국의 청양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장이 아래쪽에 있고 대장 위에 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이렇게 청양이 가줘야 하는 게 뭐냐면은 머리라든지 사지라든지 이런데 이 청양이 움직여야 될 게 대장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위로 보내주고 위에서 머리든 사지든 이렇게 청양을 보내줘야 되는데 이 대장에서 만들어진 청양의 기운이 애초에 부족하다. 그러면 이 병이 생긴다라고 하는 건데 상소는 그걸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상소는 이 위국의 청양이 대장으로부터 청양을 받았어요. 위가 이게 상승을 해서 머리나 사지로 보내줘야 되는데 이쪽을 제대로 보내주지를 못해. 이게 그래서 부족하다. 두면 얼굴, 머리, 사지 이런 데가 청양이 부족하면은 뭐에 걸린다? 이게 다 상처 쪽이잖아요. 그래서 상소다. 이게 상소다. 그리고 중소는 대장에 속한 청양이 이쪽이에요. 여기서 요리 못 가는 게 상소고 이 대장의 청양이 위로 올라가서 위한테 보내줘야 되는데 이게 부족한 거예요. 이게 잘 안 가. 이게 잘 안 가. 이렇게 되면은 중초 쪽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러면은 이게 중소다. 그럼 하소는 뭐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하소는 대장에서 보내줄 것도 제대로 만들지를 못한다. 청양을. 그렇게 되면 얘는 하소인 거죠. 그러니까 하소가 원래 가장 또 위중한 병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된 거다. 그래서 그 아래쪽에다가 보면은 상소라고 하는 것은 원래 중증이다. 우리가 병을
보다 더 중한 게 중, 보다 더 중한 게 험, 보다 더 중한 게 위,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나눠요. 자, 이 중이다. 상소라고 하는 것은 이 중에 해당이 되는 거다. 중증이다. 그리고 중소라고 하는 거는 중소라고 하는 거, 상소는 여기에 속하고 중소라고 하는 거는 상소보다 배는 더 중요하다. 중하다. 이 상소보다 배는 더 중하다. 그래서 험증이다라고 했어요. 험증이다. 그러면 하소는 중소보다도 배는 더 험하다. 그럼 여기는 따로 얘기 안 했지만은 위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배는 더 험하다. 약을 뭘 쓰느냐? 약을 동무가 이제 얘기한 거예요. 아까 상소는 저기 주진영은 백호탕을 써서 열만 내려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무는 야 그거가 좀 부족해. 뭘 해야 되냐면 양격산화탕을 써라. 양격산화탕. 양격산화탕이에요. 양격. 양은 서늘하게 한다는 거죠. 차갑게 한다는 거죠. 흉격을 차갑게 하는 약이다. 흉격을 차갑게 하는 게 양격이고, 산화는 올라온 열을 흩트는 게 산화잖아요. 그러니까 차갑게 하면서 올라와 있는 열도 흩어주는 그러한 약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는 제가 그걸 없애서 없고, 옛날에 그 후세방에 뭐가 있었냐면은 양격산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양격산. 여기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후세방에 양격산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양격산. 뒤에 나오는데 이 양격산을 언제 썼냐면은 양격산을 쓴 예가 하나가 나와요. 이건 동무가 쓴 게 아니라 다른 그 의사가 썼는데, 어린애가 도한이 있죠. 도한. 잘 때 땀을 이렇게 흘리는 거. 이 도한을 7년을 애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애들 이렇게 그 아동이 될 때까지 7년 동안 이 도한을 알았는데, 이 양격산을 써가지고 이 낫는 케이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도한에 쓰는 약이 양격산이에요. 이 양격산의 주된 약재가 뭐냐면은 연교예요. 교는 어렵다. 자, 이런 연교인데, 연교가 뭐 혹시 아세요? 연교는 개나리입니다. 개나리의 그 씨예요. 개나리 씨. 노랗게 피는 개나리. 이게 연교인데, 이 연교가 이게 주약이에요. 연교가 주약인데, 이 연교가 그 옹은 부스럼이잖아요. 부스럼, 창, 악창, 옹인데, 이 옹독,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열을 빼는 약이에요. 열을 빼고 옹독을 없애고 기도 뭉치고 혈도 뭉치고 그다음에 습열이 있고 하는 거를 해소시켜주는 약이에요. 이 연교가. 이 연교가 양격산의 주약입니다. 그러니까 열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열로 인해서 피부 바깥이나 또는 안쪽에 생길 수 있는 창, 부스럼 이런 것도 치료할 수 있는 약재인 거죠. 약인 거죠. 이게 연교고, 연교를 가지고 이제 만든 게 양격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양격산에는 뭐가 더 들어가 있냐면은 치자가 들어가 있어요. 치자도 이 연교와 비슷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박하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하는 시원하죠. 이거는 눈이나 머리를 이렇게
맑게 해주는 약이에요. 박하.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양격산은 그래서 어린이 도안에서 크게 효과를 봤다라고 하는 건데, 이 양격산을 가지고 와가지고 동무가 양격산화탕이라고 하는 거를 동무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에 쓴다? 상소에 씁니다. 상소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자, 이거는 이제 열을 내려주는 거고, 동무가 보는 소갈은, 동무가 보는 소갈은 뭐라고 보느냐면은, 위에 열이 생겨서 육은 우리 살을 얘기합니다. 살이 전부 익고 있어요. 위열육난이라고 생각을 해요. 위열육난. 동무가 생각하는 이 소갈은 위열육난. 위장의 열, 속에 열이 생겨서 피부가 다 익고 있는 거예요. 상소는 피부가 좀 덜 익은 거고, 중소는 제대로 익은 거고, 하소는 완전히 흐드러지게 익은 거고.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면은, 열을 내려줘야 되고, 이미 살 속에도 열이 틀어박혀 있잖아요. 그래서 살이 익고 있잖아요. 이 살 속에 틀어박힌 열도 빼줘야 되는 거예요. 동무가 생각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열을 내려주기 위해서 기존에 여기 연교가 들어가 있고 치자, 박하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 있는데, 여기다가 기본적으로 소양인의 열을 빼는 약, 청열하는 게 뭐죠? 생지왕이에요. 그죠? 동무가 썼던 게 생지왕입니다. 여기에 열을 빼는 역할로서 생지왕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열을 빼는 걸로 석고 들어가줘야죠. 석고 들어가고 지모 들어가고 뭐 이런 거 다 열 빼는 약이잖아요. 그 다음에 소양인이니까는 방풍, 현계 이런 것들이 그런 풍을 없애주는 거고 다 들어가줘야 되잖아요. 이건 열을 빼는 역할로서 양격의 역할을 한다고 쳐. 그 다음에 속에, 살 속에 들어가 있는 걸 열도 빼줘야 되잖아요. 그 궤양이 생기거나 헐거나 하는 것도 방지시켜줘야 되잖아요. 치료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 역할로서 들어가 있는 게 뭐냐? 인동이에요. 인동. 등. 줄기예요, 줄기. 인동등. 인동등이 인동초, 인동등 있죠. 이게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인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살 속에 들어가 있는 열을 빼주는 역할. 그래서 궤양이 생겨 있거나 헐어 있거나 하는 거를 치료할 목적으로 들어가 있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양격산화에는 이런 약재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열육난으로 동무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열도 빼줘야 되고 피부에 들어가 있는 열도 제거를 해줘야 돼요. 이러한 목적으로 약재들이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양격산화탄은 상소에 쓰는 약이다.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하소에 쓰는 약은 뭐냐? 하소에 쓰는 약은 우리가 배웠어요. 하소에 쓰는 약은 지난번에 그 설사 얘기를 할 때 복통에 쓰는 약이었는데 숙지황 고삼탕이라고 해서 그 복통에 쓰는 약이 있었어요. 육미지황탕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얘가 복통에 쓰는 약인데 이거는 하소에도 쓸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 약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육미를 기반으로 돼 있고,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육미 기반으로 우리가 이 육미를 기반으로 쓰는 것은 신한한 경우에 몸이 차가우면서 복통도 있고 설사도 하고 뭐 이런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 주로 육미를 쓰는데 이게 나오려면 첫 번째는
몸이 차갑지만은 식체가 있고 식체가 먼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비만이 먼저 있을 수도 있고 비만은 가슴이 답답한 거잖아요. 식체 비만이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복통이 생기고 복통이 생긴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설사를 하죠. 설사를 합니다. 식체 비만 복통 설사예요. 그럼 육미를 기반으로 이런 약들이 정해져 있어요. 식체 비만에는 뭘 쓴다? 이거는 독활지향탕을 써요. 독활 지황탕을 쓰고 그 다음에 이 복통 요거는 여기 있고 이 복통에 쓰는 약이 바로 숙지황 고삼탄이에요. 고삼이라고 하는 것이 이 복통에 쓰는 약이거든요. 고삼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복통에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설사에 쓰는 것은 형방지황탄이었어요. 다시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은 될 텐데 형방지황탕이에요. 이때 이 복통에 쓰는 이 부분 이거 자체가 하소에도 쓴다고 했습니다. 하소에도 쓴다. 그래서 하소에 쓰는 걸로 숙지황 고삼탕이 쓰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자, 이 소갈이 동무가 왜 소갈을 여기다 집어넣었을까? 소갈은 상한이 아니잖아요. 소갈은 만성병입니다. 그렇죠. 만성 소모성 질환이에요. 상한이 아니잖아요. 감기 걸려가지고 빠르게 병이 급하게 위험해지는 그런 게 아니라 평생을 두고 이렇게 쭉 병이 이렇게 생겨가는 거라고요. 소갈은. 근데 여기에다가 동무는 이 소갈을 집어 넣었어요.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 집어 넣었겠지만은 그러니까 이 소갈을 바라볼 때는 동무가 이거는 평생을 가지고 병이 쭉 진화를 한 거니까 이걸 바라볼 때는 이 상한을 볼 때하고 약간 다르게 봐요. 그래서 이 만성병, 만성소모성 질환이 생기는 거는 그 사람의 특성, 평소의 생활 습관, 음식, 태도, 마음가짐, 몸가짐 이런 거에서 비롯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소갈을 얘기하면서 동무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그 아래쪽에 나옵니다. 자, 이 소갈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더욱 뭘 해야 된다. 이렇게 우의 이렇게 나왔어요.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아까 소갈이 왜 걸리느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마음이 좁고 이럴 때 걸린다고 했으니까는 자, 관활기심해라. 관활기심은 마음을 관대하고 넓게 가져라. 평소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소욕이 피를 완하게 된다. 소욕 하고자 하는 바죠. 하고자 하는 바. 마음이 피를 이완이 될 것이다. 마음이 느긋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됐던 청양이 대장에서 위로 쭉쭉쭉 불편이 없이 전달이 될 것이다. 상달하게 될 것이다. 그럼 병이 치료된다는 거죠. 불의 그랬어요. 불의 하지 마라. 교소기심 마음을 좁고 완고하게 가져가지 마라. 정반대죠. 관활하는 거하고 교소하는 거하고 이렇게 되면은 소욕이 필속할 것이다. 하고자 하는 바가 이 빠르고 이런 얘기를 하면 마음만 앞선다는 거죠. 마음만 앞서게 될 거고 이렇게 되면은 아까 나온 대로 청양이 아래쪽에서 소모가 돼서 잘 만들어지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위로 전달도 당연히 안 되겠죠. 이렇게 될 거니까는 마음이 중요하다.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래 덧붙이고 있네요. 보죠.
청양, 아까 청양에서 많이 얘기했죠. 청양은 원기다. 청양은 원기고 그 오른쪽에 모양이라고 있죠. 이 양기가 소모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음과 양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양이라고 하는 내 안에서 제대로 생리적으로 쓰이는 기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양은 화기라고 했습니다. 화기는 양기를 없애는 거고 내가 쓸 수 없는 거고 병을 만드는 병적인 원인이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양이라고 하는 것은 평심정려하면 된다. 평심,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생각을 고요하게 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양기가 경청해져서 위로 잘 올라갈 것이고 어디에 충만한다? 두면, 머리와 얼굴 그리고 사지에 충만해지게 된다. 그 다음에 모양이라고 되어 있죠. 화기가 생길 때는 노심초사한 경우다. 노심, 고단하고 생각을 초조하게 하고 이렇게 되면은 모양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양기가 아래쪽으로 꺼지면서 중탁해진다. 그러면서 병이 생기게끔 울체가 됩니다. 열이 울체가 돼요. 이게 화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부 청양이 전달이 안 된 것은 전부 울체가 양기가 울결이 된다. 두명이든 사지든 이래서 병이 생긴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야 된다? 평심정사를 해야 되고 노심초사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마지막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습관, 마음가짐 이런 게 먼저다는 거예요. 이런 게 안 되니까는 만성 질환들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쉬었다가 그 뒤에 하겠습니다. 네.